안녕하세요 여러분, 혜월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단 한 번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잔잔한 토크 영상이라 좀 편안한 배경에서 또 하는데 또 새로운 느낌이 좀 들죠? 제가 영상을 좀 주기적으로 올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지, 그리고 어떤 영상을 내가 만들고 싶어 했나 하면서 전반적인 영상을 다시 다 봤는데, 제가 초반에 영상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고 어떤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장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Q&A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, 오늘 유의해서 들어주셔야 할 것은,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모두 저의 경험에서만 얘기된 거고, 다른 분들은 정말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너무 좀 힘들어요. 모르기도 하고요. 너무 이걸로 국한되게 생각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, 그냥 이렇게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영상의 취지는,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누군가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 나에게 있고, 그리고 또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린 항상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좀 추구하는 그런 건 있지만, 그 안에서 또 행복이란 걸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,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댓글 혹은 아니면 제가 메일 같은 거를 더보기란에 이렇게 넣어두도록 할 테니, 메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써서 또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꼭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?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우선 저의 병명부터 말씀을 드리자 하면,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병명이에요.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굉장히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,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찾아본 건 아니고 저의 경험상 얘기를 드리자면, 점점 지나오면서 이제 병이 진행이 되고, 그러면서 점점 그냥 근육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쉽게 말해 그냥 일상생활에서 점점 한두 가지 정도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는 그런 병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계단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좀 잘 걸어 다녔다면, 요즘에는 전혀 걷지 못하고 사실은 뭐 팔을 드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진 상태고요. 그래도 제가 이제 사무직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있어서 그런 것들로 제가 아주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제가 격양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처져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슬퍼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억텐을 좀 끌어올리고 있고, 아까 제가 커피를 좀 마시고 와서 이 억텐이 좀 약간 찐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. 우선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것들이 뭐냐면, 휠체어를 왜 타게 되었는지. 제가 지금 이 핸드폰에 그 구글 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폼도 보고 얘기를 드려볼게요. 일단 휠체어를 왜 탔는지, 왜 타게 되었는지, 휠체어를 탈 때 가장 불편한 거, 어떨 때 가장 힘든지, 그리고 화장실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, 일단 남들의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, 휠체어 타고 생활하면서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던 것처럼 예전에 뭐 배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일단 좀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휠체어를 왜 타게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, 요거는 정말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. 사람이 살다 보면 성장이란 걸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크고, 키가 크면서 몸무게가 좀 늘어나고, 그러면서 점점 그 근육이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무게 비례보다 굉장히 무거워진다는, 요건 좀 눈물이 나네. 그런 식으로 저의 이 몸 근육이 할당할 수 있는 양의 그런 무게가 있는데, 제가 그 무게보다 좀 더 높아지는 거죠. 점점 무거워진다고.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게 점점 이제 약간 좀 살이 찌고 그런 부분이 생겨서
지금 이 상태가 되었거든요.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전동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 정말 신문물이었어요. 이 아이를 만나면서 정말 새로운 삶이 열렸죠. 야,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막 가. 친구들이랑 또 놀러 갈 수가 있어.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. 나쁘지만은 않아요. 아마 영상을 띄울 수 있으면 띄울 텐데 제가 옛날에는 걸어 다닐 수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이게 병이 진행이 되다 보니 근육도 약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성장을 하다 보니 좀 더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휠체어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. 다음은 휠체어 탈 때 제일 불편한 게 뭔가요? 라고 하셨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생활할 때 제일 불편한 건 내가 뭔가 의지가 있지만 그 의지를 실천하려면 여러 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슬픈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슬프다기보단 벅차요. 왜냐면 나는 내 의지가 있어서 이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도와주게끔 설득을 해야 돼요. 그게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. 그러니까 지쳐요. 굉장히 감정 소모나 그런 것들이 좀 소모되는 게 굉장히 많이 지쳐요.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셨던 화장실이 제일 힘듭니다. 그래서 화장실이 진짜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그냥 서서히 마려우면 괜찮은데 굉장히 갑자기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. 굉장히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있으면 그때부터 진짜 정신이 나가는 거야. 그때부터 이제 그 아이와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.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는 거죠. 제가 지면 최대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고 제가 이기면 평화로운 거고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연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제 화장실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것까지 물어보시는데 이걸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보여드리면 저 녹닥 걸리는 거 아시죠? 말로 설명드리자면 업어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앉혀주고 자 이렇게 시원하게 멀리 보고 또 다 뒤치다거리 해주고 그러고 이제 다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저는요 아마 결혼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여튼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만 의지를 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그냥 제가 그냥 수능하는 약간 그래 그런가 보다 그냥 이런 사람이면 사실은 그냥 속편한데 그러니까 제가 자존심이 진짜 강한 타입이에요. 그래가지고 용납이 안 되는 겨 뭔지 아시죠? 이런 게 좀 스트레스가 받을 때가 많죠.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막 엄청나게 뭔가를 진짜 뒤집어지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약간 좀 행색이 좀 약간 좀 뒤집어지게 많이 먹는 것 같이 생겼잖아요. 그래서 먹은 대로 다 이제 가로로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약간 좀 많이 힘들어요. 차라리 세로로 넓어지면 그래 뭐 키라도 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야 이거는 뭘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 약 같은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. 갑자기 배가 아프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해봤는데 말고는 없어요.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고 생긴 대로 사는 거고 뭐 약간 인생이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저 약간 좀 그런 타입인데요.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다 누구나 힘든 게 있고 다들 사실 뭐 말 안 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찍어보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부디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으로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. 비장애인이라면 뭘 하고 싶으세요? 라고 했는데 저는 카페 알바 하고 싶고 춤을 배우고 싶어요. 그리고 약간 노래를 그만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아주 깊은 얘기긴 하지만 제가 뭐 카페 알바나 이런 거를 왜 좋아하냐면 저는 커피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. 근데 제가 만들기는 좀 힘들더라고요. 카페에서 일하는 그런 로망이 있기 때문에 카페 안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? 굉장히 잘생긴 알바생과 함께 이제 서로 약간 그런 썸씽을 나중에도 카페를 차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하지만 알바생을 써야 될 수도 있고 그쵸?
그리고 춤은 제가 청아를 굉장히 좋아해요. 청아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모르겠어요. 그냥 그 춤을 출 때 그 열정 그리고 태도 그 춤이란 거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라던가 춤추는 거 자체에서 느껴지는 희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춤을 정말 많이 배워보고 싶은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춤추는 거 말고는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접어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노래를 그만둔 거는 제가 노래를 그만둘 때 허리가 너무 심하게 아팠어요. 그래가지고 정시도 못 보고 그렇게 대학을 못 갔는데 그게 그렇게 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진짜 남들이 노래하는 걸 전혀 못 듣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못된 생각이죠. 내가 못하니까 저 사람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. 제가 아이유를 거의 10년이나 좋아했거든요.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물론 지금도 좋아하고요. 여튼 그래서 아이유님 덕분에 음악을 시작을 했었고 그거를 하면서 뭐 22살은 뭐 하고 있겠지? 23살은 뭐 했겠지? 막 하면서 그럼 이때쯤엔 내가 앨범을 낼 수 있겠다.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그런 꿈을 정말 열심히 꾸면서 거의 하루에 12시간, 14시간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학원에 계속 있고 뭐 다양한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막 이랬는데 딱 정시 때가 되니까 허리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. 근데 딱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이런 장애를 딛고 계속 노래를 할 수 있을까?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그때부터 정말 신기하게 노래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죠. 정시 그만 안 하겠다. 그냥 그때 딱 그러고 그때부터 음악을 관뒀습니다. 거의. 굳이 근데 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야.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아니 굳이 대학을 가야지 내가 음악을 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취미로만 혼자서 즐기고 있는데요. 이런 거는 혹시 뭐 나중에 제가 녹음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그건 다른 채널에 올리도록 할 건데 만약에 올리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릴게요. 그때는 꼭 들으러 와주셔야 돼요. 뭐 아무튼 저는 춤은 꼭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. 아 내가 비장애인이었으면은 춤으로 벌써 홍대는 먹고 남았겠는걸? 약간 이런 생각.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. 여러분 저 비장애인이었으면 저 벌써 약간 리듬감 약간 오져버리는 약간 그런 힙합 국힙이 제가 됐을 수도 있었다니까요. 국힙 국민 힙합 그런 생각을 좀 간간히 해요. 저는 약간 사람이 좀 약간 반 미쳐서 살면 좀 좋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반 미쳐서 살거든요. 저는 근데 뭐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뭘 했든 저는 그냥 이런 성격인 건 똑같을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남들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약간 제 자랑 타임인 것 같은데 저의 지인들은 전혀 제가 약간 장애를 갖고 있는 걸 자꾸 까먹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은 저를 맡게 되었을 때 걱정을 좀 많이 했대요. 약간 많이 도와줘야 되고 많이 보살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더 애들이랑 더 잘 지내고 모르겠어요. 약간 좀 비타민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반 친구들도 같이 느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너무 잘 지내서 좀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좀 뿌듯했어요, 사실. 왜냐면 제가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런 걸로 좀 많은 말들을 들어왔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저에게 있어서 나는 장애인이구나 라는 거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살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게 좋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렇게 저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저의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생각이 장애가 있으므로 나는 이걸 열심히 해야 돼. 이거 아니면 안 돼.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더 공부를 잘해야 돼.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나야 돼.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그게 저의 학생 때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재작년에 영상을 올렸었잖아요. 재작년이다.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뭔가 저를 좋아해야 된다는 그런 합당한
그런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또 지금은 생각이 굉장히 바뀌었어요. 요즘 같은 거는, 요즘 생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.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좀 나는 그냥 이걸 더 잘해. 그냥 이걸 열심히 해서 이걸 잘해, 요즘은. 약간 이런 생각인 거 뭔지 아세요? 요즘 같은 시대의 트렌드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너 장애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깔보고 약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,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이제는 약간 상처를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약간 이런 생각해요. 아주 고지식한 생각을 갖고 살아 막 이런 생각. 현재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그러고 있고 너무 재밌어요. 요즘은 제가 퇴사를 해서 그렇다고 한다기보다는 전 전반적으로 모든 일에 굉장히 너무너무 즐거워요. 그리고 사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재밌게 넘겨요. 예전에는 제가 장애인이라서 면접이 취소된 적도 있었고 이미 합격이 됐는데 갑자기 첫 출근 바로 전날에 갑자기 취소가 된 적도 있었고, 물론 그때 당시는 좀 힘들죠. 근데 진짜 딱 한 달만 지나도 그냥 약간 그냥 애통한 거죠.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. 약간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. 약간 그러면서 그냥 넘기는 편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당시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지나가면서 그냥 약간 불쌍하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겨요. 물론 그 사람이 불쌍하진 않아요. 근데 그냥 그렇게 말이라도 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, 물론 그거를 바꾸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 너무 그걸로 막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건 약간 지인이 남긴 것 같은데, 운전 실력이 쩌는 이유가 궁금하다. 왜 이렇게 운전을 잘하냐라고 하시는데, 죄송하지만 그건 타고난 거예요. 아니, 그건 타고난 거예요. 정말로 죄송하지만 저 그런 검사를 해보면 그 공간 감각 능력만 진짜 완전 치우쳐서 나오는 거 뭔지 아세요? 네, 저는 재능형 천재입니다.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조금 남겨주셨기 때문에 정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내가 저분을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? 인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냥 딱 하나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혹시 도와드릴까요? 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일단 1단계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전혀 신뢰가 아니잖아요. 전혀 신뢰가 아니고, 누군가 막 옆에서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거나 그러면 혹시 도와드릴까요?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. 그러니까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 자체에서 이 사람이 막 약간 기분 나빠할까? 약간 이런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도와드릴까요? 이렇게 먼저 말씀을 띄우시면 아마 감사한데 이거 하나만 주워주실 수 있나요?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아니면 괜찮습니다. 제가 먼저 할게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막 이렇게 화내시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Q&A를 모두 답변을 해봤어요. 저는 나름대로 깊이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,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, 만약 댓글 남기는 게 조금 싫다 그러시면 저희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 꼭꼭꼭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,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요즘 사람들이 정말 하기 힘든 거지만 현재를 사랑하는 거,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거예요.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참 어려운 일이긴 하죠.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하는 것들,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남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도 해요. 너무 막 힘들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서 최대한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랑하는 걸로 합시다, 우리. 우리가 정말 열정, 땀을 흘려서 할 수 있는 이 순간을 언젠가는 그리워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은 현재를 사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해요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
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. 안녕!